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부와 언론이 항상 장군멍군하는 주제가 뭐죠? 입주 물량 부족하다, 이러다 집값 오른다, 입주 물량 충분하다, 공포 조장하지 마. 각자 자료를 들고 와서 주장하는데 재밌는 건 양쪽이 똑같은 로 데이터를 씁니다. 사이다가 반만 남았네랑 반이나 남았네 같은 거죠. 오늘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먼저 입주 물량이라는 건 다른 말로 준공 물량이죠. 이제 다 지어져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 정부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고 이렇게 한경 엑셀에서 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늘고 있구나, 줄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행하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집이 지어진 다음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집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수요 공급에 따라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 내다보고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더 짓고 혹은 더 사고 이런 대처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허가 물량이죠. 건설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물량, 앞으로 지어질 집들. 근데 이건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으로 치면 이제 교제를 시작한 단계에 가깝습니다. 언제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빠른 사람이 있고 멸망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죠. 인허가가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단계라면 착공은 결혼식 올린 거예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편차가 살짝 있긴 하지만 평지에 짓는 1000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삽을 딱 뜨고 나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착공일로부터 30개월에서 36개월 뒤에는 준공 물량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별로 공사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단순 착공 정보만으로는 그 시간을 계산해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자주 보는 민간업체의 정보가 이때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기사에서 보시는 입주 물량 통계는 부동산 R114에서 집계한 데이터예요. 아니, 근데 미래의 특정 시기에 입주할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인허가, 착공 데이터에서는 시기를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아파트 건설 사업은 인허가, 착공, 준공 이런 순서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착공과 동시에 뭘 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분양이죠. 그림에서 A라고 표시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 꼼꼼히 읽어본 분들은 아시죠? 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할 예정인지도 다 써둔다는 거. 그러니까 창경궁 롯데캐슬의 입주 예정일은 27년 4월. 다시 말하면 이 아파트가 공고를 냈던 24년 11월 시점에 이미 27년 4월 입주할 물량까지 계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머리를 굴려보죠.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모든 입주 예정일을 다 조사해 두면 앞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뒤의 준공 물량을 미리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한 게 아까 봤던 민간업체가 조사한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이 25년 3월이니까 적어도 27년 상반기까지의 물량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때 지어질 아파트들은 이미 공고를 냈을 테니까요. 사실 이 자료를 정부도 쓰고 있어요. 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열심히 손품 노가다한 물량을 가져와서 여러가지 따져보고 여기에 공개합니다. 엑셀을 다운로드 해보시면 지역별로 월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물량이 조사되어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잘 협력하고 있어요 라고 홍보도 합니다. 근데 왜 기사랑 정부 발표는 숫자가 다를까요? 우선 시간차의 유령 때문입니다. 아까 A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싹 조사해서 미래의 준공 물량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시장 환경이 여의치 않아. 완전 박살나 있거나 혹은 원하는 분양가가 안 나와. 그럼 당장 분양을 하진 않고 미루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후분양입니다. A가 아니라 B나 C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얘들도 착공은 했다는 겁니다. 단지 공고를 안 내고 분양을 안 했을 뿐. 그렇다면 공고를 기준으로 취합하는 미래의 준공 물량에는 집계가 안 되겠죠. 공고를 안 냈으니까. 예를 들면 놀분의 아파트도 아까 창경궁 롯데캐슬이랑 똑같이 27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롯데캐슬은 착공과 동시에 A 시점에 분양하면서 입주 물량 통계에 잡혔고 놀분에는 착공을 했지만 공고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유형처럼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는 이거를 보정합니다. 민간업체가 조사한 정보를 가져다가 지자체 검증을 거친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이 엑셀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임대 아파트 물량이 같이 잡힙니다. 민간업체 조사에서는 임대 물량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랑 크게 밀접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발주하는 언론사들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정부는 이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다는 반컵 그대로니까요. 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논쟁에서 참고하실 만한 건 부동산원 데이터도 부동산 R114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유령처럼 가려진 여러 가지 숫자를 재조사해서 업데이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정교한 수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 숫자를 빼고 싶다면 내가 엑셀에서 빼고 보면 되니까요. 물론 민간업체만큼 2, 3년 뒤 물량까지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려면 반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